안녕하세요. 네, 미래의 선생님 되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해커스 임용물리 윤필립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2달 동안 총 8회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모의고사판을 이제 진행하게 돼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공부하시느라 너무 이제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제 앞으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컨디션 유지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가지고 모두 다 합격에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이제 실전 문제를 자주 이제 풀어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공부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막 기본서를 들춰보면서 이론을 공부하고 그런 지금 시기는 좀 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좀 이제 공부 방법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문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 보시면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모음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출 문제집을 계속 보시면서 그 유형들을 계속해서 감각을 놓치지 마시고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그 풀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서 실전 감각을 최대한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총 8회 걸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이제 제가 내드리는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실력이 날마다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막 아무 문제 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고 이제 그 유형에 맞게끔 아주 고민하면서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보시면서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앞으로 2달간 동안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고의 또 실력이 향상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문제를 제가 드렸고요. 난이도는 이제 조금 중간 정도 난이도로 좀 맞췄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테고 또 쉬운 문제들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포물체 운동.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는 포물체 운동이 안 나왔고요. 그 이전에는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죠.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요. 여기 이제 사람이 공을 던지는데, 자, 지금 어떤 각도를 향해서 던지고 있고, 골대에 골인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던져야 될 그 공의 속도가 얼마겠느냐, 이제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의 초기 높이랑, 그 다음에 골대의 높이, 그 다음에 공의 위치에서 골대까지 수평 거리, 정보가들이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포물체 운동을 풀 때는요, 대부분 시간, 걸린 시간 있죠. 걸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풀실 때는 일단 기본적인 포물체 운동의 이론들이 있죠. X축 방향은 등속 운동, Y축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그와 같은 기본 개념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여러분들 3가지 공식 있죠. 속도 시간,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다음에 속도 위치의 관계식. 그 3가지 식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걸린 시간을 우리가 미지수로 놓도록 해볼까요? 걸린 시간을 항상 이렇게 이렇게 t라고 미지수를 두고서 이제 푸는 것입니다. 자, 그럼 x방은 등속이죠. 등속이니까 거리는 x는 vt, 그쵸? 그러니까 거리 d잖아요, 그쵸? 골인을 쓸 때까지 걸린 시간이 t니까 그럼 d라는 것은 x축 성분에 대해서는 d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요, 속도는 v 사인이죠. 자, 얘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으면은 x축은 v 코사인, 그 다음에 세로축은 v 사인이죠. 자, 그렇다면 x축 방향으로는 v 코사인으로 등속이니까 v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시간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시간이 바로 나오죠. 시간이 주어진 정보로부터 시간이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V 코사인 세타분의 B. 그 다음 Y축은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초기 위치가 H입니다. 초기 속도는 V 사인이죠. 그다음 최종적인 높이는 H. 오케이.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두 번째 공식이죠. 위치와 시간 관계식을 우리가 쓰면은 되겠다라고 감이 딱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 위치 H는요. 초기 위치 스몰 h, 그렇죠? 플러스 초기 속도는 v 사인이죠. v 사인 세타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의 gt 제곱.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그렇죠? 자, 고래 가지고 이제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뭔가가 풀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요?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자 d가 있고요. d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요만큼은요. 마이너스 여기는 집어넣으니까 2v제곱에 제곱 세타의 g d 제곱. 자,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식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예요? v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자, 이 식 보니까 여기서 v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에서 이제 v를 풀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딱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산수니까 h 이걸 넘겨주고 h 빼주고 역수를 취한 다음에 다 나눠주고 루트를 씌워주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답은 g d제곱에 2 코사인 제곱 세타 d 탄젠트 세타 플러스 h 마이너스 bgh.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차원 포물체 운동은 기출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주 접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시면서 감각을 익히시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공식들 어떻게 적용하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하여간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앞에 2점짜리가 이제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 너무 시간 끌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2점짜리 문제들을 속전속결로 가능한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고 뒤에 나머지 이제 4점짜리 이제 서술형 문제들을 여러분들 잘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좀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충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총알이 얘를 맞힌 다음에 뚫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총알의 속력이 3분의 v 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체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생겼겠죠. 우리가 나중 속도를 그렇다면은 v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멈춰 있었는데 얘가 총알을 뚫고 감으로 인해서 이 속력이 v가 생겼는데 그렇다면은 그 속력에 의해서 얘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는 여러분들 항상 단계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충돌이죠. 충돌입니다. 충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 그렇죠. 충돌에 있어서 운동량 보존되고, 하지만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제 보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탄성 충돌만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 보존되고 탄성 충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운동량 보존이라는 거 떠올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충돌 이후죠. 충돌 이후에는 지금 얘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얘는 충돌 이후죠. 여러분 이와 같이 투 스텝으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문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충돌 과정에서는요. 자, 운동량 보존되죠. 자, 충돌은요 어떤 형태는 상관없어요. 폭발하든지 간에 뭐 물체가 충돌해가지고 뭐 변형된다든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어떤 시스템, 계가 있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이후에는요 항상 운동량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존이 돼요. 반드시 보존됩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 MV죠. 운동량 보존. 자, 처음에는 MV, 그쵸? 나중 운동량은요. 자, 총알이 3분의 V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알만 보면은 총알 운동량은 3분의 MV죠. 자, 물체의 속도는 몰라요. 그렇죠? V. 그래서 V라고 놨고, 그렇다면 물체의 나중 운동량은 MV.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V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V는 3M분의 2M V. 자, 운동량 보존으로부터 바로 우리는 이 물체의 나중 속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았고요. 자, 두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자, 얘가 충돌 이후에 V라는 속도를 가졌어요. 그럼 얘가 최대한 높이 올라가겠죠? 그 높이 올라간 그 거리를 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올라가서 멈춘 거예요, 지금. 최대 높이까지 올라갔다. 스몰 h만큼 올라가서 멈췄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를 써야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처음 역학적 에너지 뭐예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죠? 여기를 이제 기준을 잡는 거죠. 여기를 y = 제로로. 바닥에서를 기준을 잡으면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m v 제곱. 그쵸? 그 다음에 끝까지 올라갔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속도가 제로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m g h가 됩니다. 따라서 h는 어떻게 돼요? h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v가 아까 계산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주면은 9m 제곱에 2죠. 2 m 제곱에 v가 2g가 있죠. 제곱에 2g에 그다음에 v 제곱. 2가 날라갔고 g만 남죠. 자, 이렇게 우리는 h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를 계산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줄에서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는 게 좋아요. h랑 세타 관계식. 자, 어떻게 되죠? h는 자, 우리가 이렇게 연장설 딱 그거 보면은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죠. 다시 말하면 요 사이 거리입니다. 전체가 L이고요.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는 L 코사인 세타죠. 그쵸? 그럼 전체가 L이니까 H는 얼마예요? H는 L 1 빼기 코사인 세타 제로. 이걸 아예 공식처럼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어떤 높이 h까지 올라갔을 때 각도와의 관계식은 진자에서, 그쵸? 그 높이 올라간 h까지 그 관계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h는 L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세타이다. 자, 즉 h가 L 1 빼기 코사인 세타 제로니까 코사인 세타 제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1 빼기 L분의 H죠. 그럼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 빼기 9m제곱에 G, L, 그 다음에 2mv제곱. 따라서 세타 제로는 코사인의 역함수의 1 빼기 9mg, 2m의 제곱이 있죠. 이렇게 제곱의 v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 그쵸? 요 부분이랑 운동량 보존이랑 그 다음에 H 요거 있죠? 요거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죠. 요거 두 개만 딱 계산할 줄 알면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요 부분 계산할 줄 아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문제도 그래서 좀 쉬운 문제 중에 속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광전효과의 문제이죠. 자, 광전효과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 몇 년간 나오지가 않았는데, 내용상 굉장히 중요하고, 물리학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이제 발전하기 때 아주 중요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노벨상도 받고,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좀 쉽게, 가장 간단하게, 기본적인 문제로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전 효과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광전 효과는, 자, 빛이 광자라는, 그 특성을 밝혀낸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빛을 쪼이게 되면, 금속에다가 빛을 쪼이게 되면은, 그 빛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금속에서 전자들이 받아가지고 방출이 됩니다. 근데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빛을 세게 비추면은, 그쵸? 그러니까 밝게 굉장히 세게 비추면은 광전 효과가 잘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진동수를 크게 해줘야지만 광전 효과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 광전 효과 실험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방출이 되는데, 자, 이 전자가 갖고 방출하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K 맥시멈이라고 한번 써본다면은, 자, 여러분들 광전 효과는요, 공식 하나만 딱 외우시면 돼요. 어떤 공식이냐면은, Kmax는, 자,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K맥시멈, 즉, 전자 한 개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요, 자, 요게 뭐죠? 광자 에너지죠. 광자 에너지. 그다음 얘는 이람수라는 것인데, 자, 모든 것은 다 에너지입니다. 얘도 에너지, 얘도 에너지, 얘도 에너지. 즉, 광자라는 것은 빛 알갱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 알갱이 하나 갖고 있는 광자 에너지가 HF인데, H는 플랑크 상수이죠. 자, 그 광자 에너지에다가 이람수를 뺀 부분을 이제 나머지 부분의 에너지를 이제 전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방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람수는 뭐냐면은 금속이 전자를 붙들고 있는 어떤 이 에너지를 볼 수 있겠어요. 그 에너지를 넘어서야지만, 그러니까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일단 극복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빼주고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전자를 튀어나간다. 즉 무슨 얘기죠? 진동수를 증가시켜야지만 이 광전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가 어떤 K 맥심을 가지고 튀어나와야지만 전류가 반대죠. 이쪽 방향 흐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요식만 딱 외우고 계시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 진동수에다가 최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죠. 이거 1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 이람수죠. 자, 요거를 이제 여기서 차단 진동수라고 했는데 문턱 진동수 뭐 이런 다양한 뭐 용어들이 많이 혼용해 씁니다. 여기서는 차단 진동수 F0, 그러니까 요거 이상으로 진동수를 크게 해줘야지만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차단 진동수는 어떻게 돼요? 즉 K 맥시멈이 제로가 될 때, 즉 간신히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때 F니까 H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식만 딱 알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 다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프도 개형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플랑크 상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F에 대해서 자, 어떤 이제 K 맥시멈 값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F1, F2에 대해서 또다시 K 맥시멈을 측정합니다. 그럼 그 둘 사이의 기울기를 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플랑크 상수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그걸 연장선을 긋게 되면은 이함수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제 그걸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지 전압이 뭐냐? 자, 광전 효과 일어나면은 전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 방향으로 내가 전압을 딱 걸어주게 되면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저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저지가 되죠? 내가 여기다 걸어주는 전압을 V라고 한다면은 전자 하나가 이 V라는 그 전압 걸린 내에서 받는 에너지는 EV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K 맥시멈이 저지 전압 이 V라고 할 때 EV가 될 때, 그쵸? 내가 요만큼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걸어주게 되면은 그래서 EV가 K 맥시멈 딱 될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게 K 맥시멈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저지 전압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저지 전압의 V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와 같이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저지 전압.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광전 효과에서 이 식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프 요 그래프 요거까지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식. 그래서 K 맥시멈은 바로 저지 전압과 E 곱하기 저지 전압과 관계가 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진동수가 F0일 때 저지 전압이 V0였고요. 근데 진동수 좀 높였죠. 2분의 3 F0를 할 때 저지 전압이 EV0가 됐다. 즉, 두 개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쵸? F0일 때, 2분의 3 F0일 때 V, 그러니까 이게 EV입니다. 저지 전압 EV. 그래서 EV0, EV, 두 배니까 2 곱하기 EV0. 그럼 식을 만들면은, 자, 첫 번째. 자, 저지 전압 V일 때요. V0였죠. V0이 0일 때, 자, 그때 진동수가 얼마였죠? F0. 빼기 1함수. 그쵸. 자, 이와 같은 식 하나 얻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2분의 3 F0일 때 저지 전압이 EV0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연립해서 이제 풀면은 되겠습니다. 양변 두 개를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빼주면은 EV0가 2분의 1의 H F0죠. 그러니까 H는 따라서 H는 2배의 EV0의 F0. 자,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플랑크 상수를 F0, V0 연립해서 풀 수 있겠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파이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EV0가 2배의 자, F0 2배의 EV0죠. 마이너스 파이. 그럼 따라서 파이는 어떻게 돼요? 이함수는 EV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광전 효과에서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냈고요. 요 식만 딱 기억하고 계시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겠죠. 일단 개념까지 다 이해하고 계시면 이렇게 딱딱 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빡 풀면은 바로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이 수소원자 양자역학 문제 중에서도 좀 2점짜리로 좀 쉽게 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수소원자의 고유 벡터, 그쵸? 해밀토니안의 고유 함수가 푸사이 NLM 이렇게 양자 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한 함수인데 다 생략하기 여러 가지 기호로서 VNLM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고유값은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2제로의 n제곱분의 1이다. 이대로는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n은 주양자수, L은 궤도양자수, M은 자기양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n은
1부터 자연수가 되겠고요. L은 0부터 n-1까지. 자, 그런 사실들 여러분 잘 알고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수 n은 1, 2, 3. 정수이죠? L은 0부터 1, 2, 어디까지죠? n-1까지. 그래서 L은 n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n-1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m은요? 마이너스 L에서 마이너스 L 플러스 1 등등 해가지고 제로 등등등등 L까지. 그쵸? 이와 같이. 그 양자수들의 값들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야 되고요. 자, 파동함수가 이와 같이 선형결합으로 표현됐죠. 두 개의 고유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었다. 자, 그때 기대값 h와 그 다음에 l제곱의 기대값을 계산하시오. 자, h나 l제곱이나 전부 수소원자 파동함수에 파동함수가 전부 다 당연히 h의 고유 벡터이죠, 그쵸? 자, 가속능량 제곱에도 고유 벡터 됩니다. 그 다음에 lg 지축방향의 가속능량 성분에 대해서도 얘는 고유 벡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식들 있죠? 해밀토니안을 NLM에다가 연산을 시키게 되면 에너지가 튀어나오겠죠? 에너지 바로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고기까지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L제곱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L 곱하기 L 플러스 1의 H바제곱 F 사이 NLM. 이런 기본적인 연산자의 고유값들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LG는요. H바, MH바, MH바 그 사이에 NLM. 자, 이런 식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먼저 규격화를 해야겠죠? A를 모르니까, 자, 규격화를 해주게 되면은, 자, 5분의 4의 제곱. 자, 선형결합 표현했을 때 앞에 개수들의 제곱들의 합이 1이어야 되니까, 그쵸? A는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값을 물어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연산자의 기대값은 정의가 어떻게 되죠? 어떤 연산자의 5라고 해볼까요? 5라는 연산자의 기대값은 내적을 해야겠죠. 5라는 연산자를 푸사이에다가 연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자기 자신과 이제 내적을 해줘야지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연산자가 지금 고유 벡터들의 이런 연산자에 대한 고유 벡터들의 선형결합 표현됐죠. 그랬을 때 기대값은 어떻게 표현되죠? 기대값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푸사이가 어떠한 CN의 고유값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형결합으로 표현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5라는 연산자의 이제 고유 벡터로 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CN의 제곱에 그 다음에 n번째 해당하는 고유값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볼까요? 그것을 F라고 해볼까요? F. 자, 고유값이 Fn이라고 한다면은 고유값에다가 앞에 개수들의 제곱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수학적인 내용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자, 지금 두 개의 선형결합 표현됐으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자, 앞에 건 어떻게 되죠? 5분의 4의 제곱에다가 지금 n을 했을 때는 고유값이 얼마예요? 4분의 2제곱이죠. 그쵸? 그러니까
4분의 2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는 5분의 3의 제곱에 뒤에 거는 에너지가 얼마죠? n 있고 1일 때니까 1분의 2제곱 마이너스 2제곱가 됩니다. 그쵸?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은 25분의 4 이제 25분의 9이니까 계산해주면은 25분의 13이 됩니다. 이렇게 기대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고요. L제곱은요. 자, L제곱은 앞에 거는 뭐예요? 앞에 거는 지금 L이 1이죠. L이 1이니까 자, 고유값이 얼마냐면 2H 바제곱입니다. 즉 5분의 4의 제곱에 이게 확률이죠. 확률 그 다음에 2H 바제곱. 자, 뒤에 거는요 빵이죠. 왜냐하면 L이 제로니까 빵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25분의 32 H 바제곱.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이것도 뭐 금방 신속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2점짜리 문제들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전자기학 문제이죠. 자,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4점짜리로 물어봤고요. 하나는 자기력. 자,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자기장 내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는 자기력을 받는다. 그 자기력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전자기 유도, 그쵸? 여기 사각형 도선 내에 사각형 도선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되는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전자기 유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보면은요. 자, 여기 전류가 I1, I2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평행하게 직선 도선이 흐르고 있을 때에 걔네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합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인력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향이다. 하나 위쪽 방향, 하나 아래쪽 방향 전류가 흐른다. 청력입니다. 그러면은 얘랑 그러니까 요쪽 전류는요. 사각형의 왼쪽 전류는 같은 방향이니까 인력이죠. 그러니까 얘는 왼쪽 방향의 힘을 F1이라는 힘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아래쪽 방향이죠. 방향 반대네요. 청력이죠. 그래서 F2라는 힘을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일단 힘의 크기는 이건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전류 주변에 형성되는, 그러니까 직선 전류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 그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감싸면서 형성이 되죠. 그때 자기장이 얼마죠? 예를 들어 어떠한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기장은요. 지금 자기장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 자기장은 2파이 R분의 U제로 I. 이건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기억 안 되시면은 꼭 다시 한번 꼭 외워두시고요. 2파이 R분의 U제로 I. 자, 힘은요. 2파이, 그러니까 BIL이니까 2파이 R의 U제로 I 1, I2, 그 다음에 이 길이, 도선의 길이 L입니다. B죠, B. 그러니까 F1은 자, 지금 왼쪽 방향 힘이니까 크기는 지금 2파이 거리가 얼마에 A죠. A 뮤제로의 I1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 B 방향은 왼쪽 방향 마이너스 X X이죠. 이렇게 F2는요 거리가 얼마죠? 3A죠. 그러니까 3이 6파이 A분의 U0 I1 I2의 B에 이번 플러스 X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해주면요. 따라서 전체 힘은 두 개 더해주는 거니까, 그쵸?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6분의 3이니까 6분의 2가 3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3파이 a분의 뮤제로 i1, i2, x 햇. b가 이렇게 있죠. b. 그 다음에 x 햇. 이렇게. 자, 이렇게, 힘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요게 크기.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것은, 자, 교류 전력 흐른다. I1에서 I0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교류 전력 흐를 때에, 자, 그때 이제 이 직사각형 도선에 형성되는 기전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해 줘야겠죠. 자,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phi b, 자속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면을 통과하는 자속을 먼저 계산해 봐야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면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 통과하는 자속을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거리에 따라 그 자기장 크기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사각형을 생각하는데, 자, x만큼 떨어지고 이 간격이 dx인 이 직선 부분에 해당하는 자속을 먼저 계산해 보면은요. 자, d. 자, 조만큼의 미소한 면적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을 계산하게 되면은요. 일단 자기장은 2파이 x분의 뮤제로 i죠. 그래서 2파이 i1, 그쵸? 그 다음에 면적은요, dx 곱하기 b입니다. 그러니까 bdx. 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체 자속은 이것들을 적분하는 것인데, 자, 적분 변수가 x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수들은 다 보내주면은 2파이 뮤제로 i1 다 거리에 대해 상수니까 x분의 dx. 구간은요, a서부터 3a까지.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죠? 로그 xa이고, 로그 x에다 3a 빼기 a니까 로그 3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로그 3입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3. 자, 이렇게 파이 b를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이제 기전력이 나오죠. 유도 기전력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은요, 마이너스 dt분의 d by b입니다. 자, 이걸 이제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것들은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분의 여기 로그의 3 뮤제로 b까지 다 이제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전류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i가 지금 i1이 i0 오메가 코사인 i0 코사인 오메가 t니까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i0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그래서 2파이분의 로그의 3의 뮤0의 b의 i0의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전형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형태 도선과 직사각형 도선이 나오는 문제들은 뭐 기출 문제도 여러 번 나왔고요. 뭐 기본세도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잘 푸는 방법들 또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제 기하광학 문제인데, 자, 그림과 같이 이제 평평하고 두께가 긴 그러한 이제 유리로 되어진 수조가 있고 그 수조 안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자, 물고기가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30cm 떨어진 지점에서 이 바깥에 있는 남자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죠. V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자,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 물체의 상위 위치가 어떻게 있느냐. 그 다음에 얘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의 물고기 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물어보는 바는 의도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굴절에 대한 상이 있죠. 자, 굴절에 대한 상의 위치 공식. 자, P분의 N1 플러스 Q분의 N2는 R분의 N2. 자, 이 공식 꼭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이게 자료로서 공식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굴절의 상의 위치를 가지고서 푸는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겠고, 그 다음에 부호교학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 기하광학에서 부호교학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울 공식과 렌즈 공식 둘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데, PQF의 부호가 어떨 때 플러스가 어떨 때 마이너스냐 잘 여러분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호가 다 틀리니까. 자, 그래서 굴절의 상위 위치, 이것도 이제 부호 규학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부호 규학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정해놓고 그걸 외우시면 돼요. 어떤 경우냐면 전부 다 플러스가 되는 그 케이스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그걸 반대되는 케이스가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굴절에 대한 상위 위치는요, PQR이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N1, N2,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 그 다음에 이렇게 즉 물체의 위치가 왼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곡률의 중심이 물체 반대편에 있을 때, 그쵸? 그때가 R이 플러스이고요. 그 다음에 Q가 물체 반대편에 생길 때, 그러니까 상위 오른쪽에 생길 때가 Q가 양수입니다. 근데 P는 당연히 이제 그 경계면 앞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양수이겠고요. 요 그림을 딱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그 케이스를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게 되면은 나머지 이게 어떨 때 음수가 되냐 그런 것들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곡률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R이 이쪽에 있으면은 그때는 R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호규학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는요, 이게 평평하니까 곡률 반경이 무한대죠. 그러니까 이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P분의 N1 플러스 Q분의 N2가 제로가 된다라는 그 식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X라고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P가 X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이제 굴절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 식을 적용 한번 해보면은, 자, 먼저 P는 물체의 위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N1은 4분의 5죠. 플러스, 그 다음에 Q는 모르니까 Q1이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을 Q1이라 해보고요. 굴절률이 2분의 3. 이것이 제로이다. 그쵸? 자, 정리해보면요. Q1은 어떻게 돼요? Q1은 마이너스 5분의 4에 2분의 3 X가 되니까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6X가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이것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음수가 나왔죠.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상의 위치가 물체의 집 반대쪽에 생길 때가 양수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상의 위치가 오른쪽에, 물체 쪽에 상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경계면으로부터 상까지 거리는 5분의 6x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Q1은 이쯤에 생겼다. 그쵸? 살짝 뒤에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경계면 뭐예요? 그 다음 이제 유리에서 공기로 향하는 굴절이죠. 그러면 경계면 여기니까 D만큼을 더해줘야 됩니다. 즉 요 길이에다가 여기가 Q1 절대값인데 거기다 D를 더해줘야지만 이제 물체의 위치가 되겠죠. 자, 따라서 다시 요식을 적용하는데 역시 우변은 제로가 되고요. 자, 그때 이제 물체의 위치는 요 상의 위치인데 Q의 절대값 플러스 D입니다. 다시 말하면 5분의 6x 플러스 D가 얼마에 3이죠. 그거 분해, 자, 굴절이 얼마죠? 2분의 3이죠.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의 위치를 Q2라고 한다면은 모르니까 Q2라고 놓고 굴절료 1이죠. 공기니까. 자, 그것이 빵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Q2를 계산해 줄 수 있는데, 계산해 주면은요, 3분의 2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분의 2에 5분의 6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4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로부터 5분의 4x 플러스 2만큼 뒷부분에 최종적인 상이 매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가 30이니까 단위 센티미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Q2는 마이너스 3, 5, 6에 30, 6, 4, 24, 26이죠. 자, 마이너스 26cm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경계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26cm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수조의 안쪽 벽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되죠. 즉 최종적으로 수조 바깥쪽으로부터 26cm였는데 26cm니까 이 정도 되겠죠.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얼마예요? 23. 그쵸? 이제 실수하시면 26으로 답을 쓰시면 안 되겠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거리니까 23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쪽 면으로부터 23cm 이렇게 여러분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을 물어봤죠. 물고기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자, 물고기 속력이라는 얘기는 x의 속력이죠. dt분의 dx입니다. 그쵸? 수조에서 물고기 속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속력은 이 상의 속력이죠. Q2의 속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느끼는 속력 V'이라 하는 것은 dt분의 dq이죠. dq. 요거. 자, 이것의 절대값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미분하면 5분의 4 dt분의 dx죠. 5분의 4 dt분의 dx. 다시 말하면 물고기의 속력, 원래 속력, 물 안에서의 물고기 속력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줘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1m/s였으니까 0.8 m/s라는 거,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